총인시설 입찰 비리와 관련해 광주시가 소송 소멸 시효를 코앞에 두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늦장 대응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광주 전남에서도 오늘부터 열흘간의 추모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경기장을 운영할 일부 대학들이 유치할 때 열기가 무색하게 재정난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4.29 광주 서구울 보궐선거가 내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됩니다. 후보들은 모레 저녁 11시 15분 광주 MBC가 주관하는 첫 TV 토론장에서 격돌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찰에 참여한 몇몇 업체가 모여서 사다리 게임으로 900억짜리 공사업체를 결정했던 총인시설 입찰 비리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높은 가격에 공사를 따내는 업체가 결과적으로 60억 원 정도의 손해를 끼쳤다며 광주시가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소송을 내는지 석연찮은 점들이 있습니다. 2억 원의 소송 비용 때문이라는데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공무원과 교수, 건설업체가 연루돼 28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총인시설 입찰 비리 사건. 다음 주면 민사소송 소멸시효 3년이 끝나는데 광주시가 이제서야 소송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2012년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의결, 2014년 업체들에 대한 법원의 벌금형 선고에도 아랑곳 않고 소송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여름 법무법인 두 곳이 소송 제안서를 먼저 내밀 때까지 소송에 나설 생각도 못했습니다. 더구나 제안서를 받은 뒤에도 손실의 감정평가 비용과 인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에 드는 2억여 원이 부담된다며 소송을 차일피일 미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월 18일이야 3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월 다음 주 중으로 일단 소송을 접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청 이래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된 총인시설 입찰 비리로 광주시가 낭비한 시민 혈세는 60억 원가량. 결국 소도 잃고 외양간도 못 지킨 꼴이라 행정 신뢰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 만에 분향소가 다시 차려졌지만 추모 분위기는 착잡합니다. 세월호도 그리고 실종자도 인양되지 않았고 그날의 진실을 밝혀줄 특별법이 무력해진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1년이 돼가도록 발견되지 않고 있는 9명의 실종자와 295명의 사망자들. 총 304명의 꽃그림 영정 앞에 국화 한 송이가 바쳐집니다. 참배객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채 반쪽짜리로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마저 무력화시키는 악마의 시행령을 당장 폐지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사권은 제한되고 조사 대상인 관련 부서 공무원이 조사의 주체가 되는 악마의 시행령을 만들어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특별법 시행령이 진상조사를 방해한다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남에서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도 제기됐습니다. 선체 인양은 선체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직도 그 안에 있는 9명의 국민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는 세월호 1주기 추모기간, 11일은 진도 팽목항, 16일은 광주와 전남 22개 시군, 18일은 서울에서 세월호 추모나 시민대회가 열립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세월호 피해 배상과 보상을 위한 주민 설명회가 진도에서 열렸습니다. 주민들의 하소연이 쏟아졌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도 조도 등 인근 섬 주민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월호 피해 보상과 배상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의 설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걱정 마라, 다 해주겠노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다 여러분 지금 여기 오신 가장님도 지금 바뀌었죠? 바뀌고 나니까 이제 이거 처음부터 이게 다시 시작이 되는 거라. 수산물이 출하를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수산물이나 농산물이 판매가 안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이쪽 하덕구만은 간접비가 많습니다. 1년 만에 찾아온 해양수산부는 뒤늦게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이 감소했다라는 걸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부가 주민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배상과 보상 대상은 요류오염과
어업 활동을 하지 못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어민들입니다. 소득 관련 영수증과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손실은 국내 법원에서 인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선어업은 어획권을 적용해 감소된 수입액을 추정하고 낚시어업은 피해 기간 동안 감소한 낚시객 수로 피해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또 사고 발생 시점부터 어구 설치 제한선 축소 조정 시점인 2월까지만 피해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일부터 진도군청 상황실에 세월호 피해 배상과 보상을 위한 현장 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물 가치가 국가가 보유한 건물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2014 회계년도 국가 결산에 따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물 가치는 3,105억 원으로 정부 세정총사 1, 2단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장부가액이 높았습니다. 문화전당 준공 전에는 3위가 국회의원회관이었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경기장을 운영할 일부 대학들이 유치할 때 열기와는 정반대로 재정난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말 준공을 앞둔 광주여대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아연도금 강판 재질의 지붕이 매끄럽지 못한 채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학 측은 당초 조감도와 달리 엉성한 모습으로 외장재가 마감 처리됐다며 대회 이유를 걱정합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녹물이 흘러내릴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거기서 퇴색되는 과정에서 색이 변색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경기장 시설은 사후에 대형 콘서트나 행사용으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주차장 확보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8,300여 명의 관람객에 주차면은 70여 대에 불과합니다. 결국 학교 운동장까지 없애고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지만 한껏 늘려야 500여 대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대회 치를 때는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걸로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 완공되는 남부대학교 종합수영장입니다. 유대회를 치르고 난 뒤 곧바로 2019 수영선수권 대회를 준비해야 하는 남부대의 고민은 더 큽니다. 국제 규모의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한 달 평균 1억 2천여만 원이 필요한데 적자를 메워줄 수익시설 유치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부대학교가 또 맡아가지고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가 일관성 있게 가지 않고 이렇게 끊어졌다 가기 때문에 지원이 절실한데 광주시는 유대회 경기장을 사후 운영해야 하는 대학들이 운영비의 10% 이상을 적자 낼 경우 시비로 지원한다는 원칙만 세워놨을 뿐입니다. 시민들의 체육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그런 지원은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회 경기장 유치 전에 팔을 걷고 뛰어들었던 지역 대학들이 되려 사후 운영 적자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기장 유치 때부터 충분한 분석 없이 뛰어든 대학들의 책임도 큰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유대회 개최를 위해 신축한 남부대 국제수영장을 2019년 세계수영대회 주 경기장으로 재활용한다던 계획을 광주시가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세계수영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유대회 수영장에 가변석 12,000석을 추가로 설치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미 좌석이 확보된 월드컵 경기장이나 염주체육관에 임시 수소를 설치하는 방안과 비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역을 통해 경제성과 사후 활용 방안을 고려해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11일부터 열리는 광주학예 유대회 참가국 대표단의 사전회의를 앞두고 통일부가 북한 대표단의 남한 방문을 승인했습니다. 장정남 북한 국가대학 스포츠연맹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 4명은 오늘 10일 입국해 14일까지 광주에 머물며 단체 종목 조추첨과 각국 대표단 사전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판문점을 통한 성화봉송과 응원단 파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유대회 조직위나 남측과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4.29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가 내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됩니다. 유권자들의 관심이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후보 진영은 장점을 극대화하는 차별화 전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새누리당과 정승 후보는 호남, 특히 광주에 대한 자신들의 진정성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에 이어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모레 광주시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갖는 한편 선거운동 기간에도 자주 들러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힘있는 여당 후보 선택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정말로 일꾼을 뽑아달라.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일꾼입니다. 이번엔 1번이 일꾼입니다. 일단 1년만 한번 써보십시오. 텃밭 수성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과 조영택 후보는 옛 동교동계의 선거 지원을 계기로 조직표 다지기와 밑바닥 민심울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보궐선거의 특성상 유권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당과 후보의 조직 동원 능력이 결국 승패를 좌우할 거란 판단 때문입니다. 정책 대안과 이런 걸 가지고 진솔하게 다가가면 우리 광주 시민들은 이제 우리 당으로 보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호남 정치 부활을 내세우는 무소속 천정배 후보는 정치 정책적 비전과 함께 인물론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을 제외한 야권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거 막판 표 결집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낡은 관행, 이거를 깨뜨리는 것이 호남 정치의 출발입니다. 생각을 공유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세력과 언제든지 연대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후보와 무소속 조남일 후보도 지역에서 고온 토박이, 서민 후보임을 강조하며 대한정당 건설과 민생 정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유권자의 관심을 끌고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각 후보 진영은 내일 등록과 함께 20일 동안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구애의 길에 나섭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